안녕하십니까, 이 실장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영상은 무키베츠 모델 2021년형 22년형 나왔더라고요. 왜 실장님은 빨리빨리 리뷰 안 하세요, 언박싱 안 하세요, 얼리 어답터 안 하세요 라고 하는데, 저 얼리 어답터 되게 싫어해요. 예, 앞으로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 판매하는 제 말 한마디에 따라서 판매하는 분들이 피해를 받으실 수도 있고, 뭐 업체한테 제가 좀 피해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선택은 소비자의 몫인 거고, 저는 이제 어느 정도 팔린 이후에 리뷰를 올릴 거예요. 그리고 길들이는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뭐 제가 굳이 이거를 해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가장 상식적으로 말씀드릴 게 뭐냐, 무키베트 모델 21년형 모델은 이제 이 배색이 바뀌었죠. 20년 모델과 똑같아요. 사이즈가 20년 모델부터 12.5인치로 줄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리뷰할 이정우 선수 글러브와 비교해 보시면, 이건 1799 베이스죠. 어때요? 사이즈가 한 치수 작아졌죠. 또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여기 전에 말씀드렸죠? 요 모델은 똑같이 들어가요. 이정우 모델이나 이거나 요 부분이 이제 그 손목 부분에 이렇게 찝혀서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이제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자, 보이시나요? 엄지 여기 끈의 개수 보이시나요? 여기 개수 보이시나요? 보통 여기는 4번 감겨요. 근데 얘는 5번 감겨요. 여기는 6번 동일해요. 즉 엄지가 예를 들어서 이정우 모델이라고 우리가 아는 1799 모델이라고 보면 여기서 조금 더 반 칸 정도 더 내려온 거예요. 이 4칸의 간격을 좀 더 줄이면서 한 칸을 더 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보통 둘, 넷, 6개가 들어가는데 무키베츠 모델은 5개가 들어가요. 그건 뭐죠? 바닥 입수부 폭이 좁아진 거죠. 더 타이트해진 거예요. 입수부가. 그래서 처음에 사시면 손 들어갈 때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글러브는 제가 가공한 게 아니라 업체에서 가공받아 온 건데, 이것도 물론 길 잘못 든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요 부분이 타이트하게 당겨서 잘라놨더라고요. 즉 소지부 이모닉 방식으로는 가공을 해놨어요. 근데 여기가 좀 되게 타이트하실 거예요. 이 약지 들어가는 부분에. 특히 본인이 DIY 하시거나 처음에 낄 때 그럼 바싹 당기신 다음에 이 공간이 안 나오면 매직이나 두꺼운 막대 같은 거 좀 쑤셔가지고 공간 좀 확보해 주시면 좀 괜찮으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엄지가 밑으로 내려있기 때문에 엄지가 깊숙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 정도에 딱 걸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죠? 손가락 간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일하지 않죠. 여기가 너무 타이트하죠. 그리고 이게 대부분 되게 바싹 붙어 있어요. 또 이 글러브는 가공을 했는데 여기만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는 그냥 단단하게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공이 어떻게 되냐? 여기서 다 돌아요. 예. 손도 엄지 때문에 깊이 안 들어가고 새끼 이쪽 공간도 작으니까 요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쓰는 거 까딱까딱까딱 요것만 해놓고, 글쎄 이거 가공이 끝났 제품을 샀다라는데 업체 가공했다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잡히는지.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러브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외야 글러브 해놨어요. 한 칸씩이도 해서 111로 껴보면 또 손이 안 들어가요. 여기서 딱 막혔어요. 그래서 111로 잡았을 때 잡히냐, 검지중지 코어를 했을 때 잡히냐, 힘이 끝까지 전달되냐 했을 때는 아닌 거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소프트볼 공까지는 안 들어가지만 여기만 조작이 되게 만든 글러브라는 거죠. 엄지 꺾고 여기 꺾고 딱딱딱딱딱. 그런데 이걸 리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선수 시그니처 모델과의 가장 큰 차이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뭐죠? 뭘 말씀드렸죠? 더블팜 싱글팜. 예. 더블팜 싱글팜 모르시면 제가 올린 영상 보시면 글러브의 구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면서 더블팜 싱글팜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 국내 선수용 모델들은 다 싱글팜이에요. 근데 GM 모델들이 대부분 더블팜이 많아요. 그래서 프로 선수용으로 지금 코리아 스펙으로 나온 호로페임에서 만든 제품이라든가, 아니면 코리아 스펙으로 나온 제품들 외야 글러브 1799 베이스로 나온 뭐 선수용 모델 이정우 모델이나 아니면 뭐 박혜민 모델이나 그렇게 선수들 모델들로 나온 것들은 다 싱글팜이어서 바닥이 좀 조작이 좀 편하게끔, 다음에 길각도 잘 날 수도 있어요. 단 이제 좀 힘이 없다라는 건 있긴 하지만 괜찮은데, 이 무키베츠 모델을 갖다가 업체에서 이제 기본 길각을 잡는다는 건 본인이 DIY 하실 때 문제가 길이 잘 안 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왜? 조작이 뜻대로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런 데를 꺾으려고 노력을 하세요. 여기 뼈대만. 사실은 보급면이 더 중요한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피 보강 가죽이 이렇게 분다 그랬죠? 이렇게 붙는 게 아니라 결이 다른 게 붙어 있기 때문에 뻣뻣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라고 그걸 붙여놨잖아요. 그것도 뭐죠? 무리하게 만지다 보면 본딩된 부분이 떨어진다 그랬죠. 저는 제가
물에 담근 글러브 열어봤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한쪽 면은 컴파운드로 붙어 있는데 다른 한쪽 면은 완전히 깨끗하게 떨어져 있는 거 보셨잖아요. 그럼 얘도 보자고요. 바닥을 열고 있는데 바닥에 이 더블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사실 이거를 그냥 여쭤봐요. 더블팜으로 갈지 싱글팜으로 갈지. 근데 저는 진짜 힘들거든요. 싱글팜 만들려면 그 안에 다 뜯어내야 되니까 깨끗이. 그냥 싱글팜을 좀 추천해드려요. 무게도 좀 가벼워지고 우리가 외야 글러브인데 그렇게 강한 힘을 바꾸면서 캐치벌릴 일은 별로 없잖아요. 길만 빨리 잘 들여놓고 각을 잘 잡아놓으면 뜬공을 잡는 입장에서 바닥이 너무 딱딱해져 버리면 튕겨나가는 현상이 생기고 다음에 좀 물리게 관절이 부드러워지면서 착 하고 물려야 되는데 이게 뻣뻣해지니까 덜그럭덜그럭 하니까 힘이 좀 들어간다는 거 튀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싱글팜을 권해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 있죠? 가죽 보이시죠? 여기 가죽이 보일 거예요. 컴파운드가 붙어 있고 양도 많아요. 예, 여기 붙어 있는데 요게 이런 식으로 가죽이 붙어 있는 거예요. 뜯어볼게요. 예, 이분은 저한테 이제 상담 받으시면서 제가 싱글팜을 추천해 드렸거든요. 어때요? 소리 들리시죠? 이런 식으로 가죽이 이 육각형 모양의 구멍 뚫린 가죽이 이 포구면 전체 이쪽이 다 어디냐? 여기부터 요만큼씩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열어서 물 없이 무령부하기 합니다 라는 식으로 요 조작력은 보여드릴 수 있지만 이걸 제가 각을 만듭니다 할 때는 조금 어려워요. 예. 이상하게 특히나 최근에 나온 더블팜들은 이 GMO들은 너무 딱딱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손가락 터널도 되게 타이트한 느낌이 들고 좀 그렇다라는 거죠. 또 GM 모델과 선수 모델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여기 보이시죠? 검정색이에요. 근데 이거 본체 가죽 아니에요. 이 구멍 틈 사이로 보면 얘가 한 겹이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피가 두 겹. 내 피가 두 겹에다가 보관까지 들어갔어요. 그럼 총 가죽이 4겹이 들어간 거죠. 이정우 모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무슨 색이죠? 네이비 색깔이죠? 그냥 본체 색깔과 같은 가죽을 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오롯이 2겹. 즉 선수용 모델은 전에 제가 제 윌슨 글러브 EL3로 말씀드렸어요. A2K와 A2000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네피 동피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나오는 이 코리아 스펙들을 보면 바닥은 다 동피 가지고 네피 동피 A2000처럼 써요. 대신에 손가락 터널은 A2K처럼 폭신한 걸 써요. 예. 약간 두 개가 믹스가 된 거죠. 그래서 네피와 포구면 가죽이 동피로 제작되어 있는 거. 이게 선수용 글러브라는 거. 그리고 GM 모델과는 그런 차이. GM 모델은 기존의 A2K 만들던 그런 스펙대로 이렇게 만져서 이렇게 밀리는 것도 좀 느껴지고 폭신폭신할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거. 그래서 실제로 선수 지급용 모델 사면 바닥이 막 물어있다가 들뜨는 것처럼 데꾸복구가 조금 이렇게 일어난 경우를 많이 보시는데 그래서 바닥이 부드러운 가죽으로 글러브 만들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미즈노 포프로, 미즈노 선수용 지급용, 포프로 같은 경우 바닥이 진짜 조인 자극이거든요. 그런 걸로 형태 만들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게 기술이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하려면 내피를 딱딱한 거 쓰면 돼요, 제트처럼. 그럼 왁구가 예쁘게 잘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선수용 모델 같은 경우는 그래서 길각 잡을 때 정말 신경 써야 돼요. 부드러운 글러브가 더 쉬울 것 같지만 진짜 자칫 잘못해서 실수하면 잘못된 가이드라인이 됐을 때 그 회복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하단 글러브 길들이는 거는 제가 2번이든 3번이든 리터치 해드리면 되는데 부드러운 글러브는 정말 신경 써서 처음에 가이드라인 잡을 때 되게 신경 쓰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2020년 무키 배치 모델, 2021년 무키 배치 모델 똑같이 동의 이 더블 펌 때문에 좀 힘든 거랑 다음에 입수부가 작아진 거, 엄지가 이 5칸으로 돼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사용이 어려우시지만 글러브의 구조나 모양 자체는 기존의 1799에서 올렸던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가공이 다 끝나면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 이정 모델 또 길 잘못 든 거 리뷰도 제가 한번 또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얘도 한번 다시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소지부 이본입 방식이 아닌 채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는 길이가 긴데다가 더 돌죠. 네, 요것도 제가 다시 한번 리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